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층 심리와 범죄를 알아볼 거고요. 사람 마음 구석에 범죄의 근원 에너지가 있을까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많은 임상 경험에서 그 에너지의 정체를 한번 도출시켜 보자. 쉬운 일일까요? 프로이트. 프로이트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정신분석학의 시죠, 프로이트. 1900년에 그 꿈의 해석이라는 출간된 시기인데요. 히스테리나 신경증의 그런 임상적인 관찰에서 정신분석학의 기본적인 구상이 나온 거죠. 성에 관한 문제나 무의식적인 문제는 이 시기에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신경증 환자의 심층 심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신경증 환자의 심층 심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유아기 체험, 아기 때 체험했던 거, 그 다음에 성욕의 발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근친상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유아기 때나 리비도, 오이디푸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릴 적이나 우리가 아이 때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고 또 성욕도 발달하고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 아버지를 어떤 공격자로,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아기, 리비도, 오이디푸스 이런 그 순서로 우리가 대부분 잘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로 보면 학문기, 특히 이제 3살에서 5살 때 어린아이가 겪는 기간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성기를 만짐으로 성적 쾌락을 얻고 있고요. 남자는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 콤플렉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아는 일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정신구조를 보면 1914년에서 39년의 정신구조를 보면 원초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정신세계, 자아, 또 초자 어떤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별하고요. 원초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즉 쾌락의 지배를 받고요. 자아는 쾌락과 도덕의 조절자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해야 돼. 조절 역할을 하는 거고요. 초자아는 도덕의 지배를 받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스스로 할 거냐, 다른 거에 지배를 받을 거냐. 조절자, 도덕. 자, 융이라는 학자가 있죠. 융.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은 심적 에너지의 방향에 의해서 인간의 태도를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구별을 합니다. 이 융이라는 학자, 우리가 지금도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러한 인간의 태도가 심적 에너지 방향이다. 심적 에너지가 내적으로 치우친 거, 내향성, 외적으로 치우친 걸 외향성,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아들러는 과잉 보상이나 이런 과잉 보상이 범죄나 비행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자가 또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가 대부분 열등감을 갖고 있거든요. 열등감. 사람 누구나가 다 열등감이 있죠. 그죠? 열등감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과도하게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있어요. 이런 과잉 보상,
내 열등감을 과도하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내적 외적 갈등에 빠지게 하고요. 범죄나 비행을 야기시킵니다. 이런 부분이 아들러입니다. 아들러. 아들러. 아이히호르는 그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데요. 비행 소년의 성격과 처우에 대해 연구를 했고요. 비행의 잠복 원인인 비행 소년에 대한 성격을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애정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애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본능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원초와 자아, 초자가 있잖아요. 이 초자 부분도 어떤 도덕적인 지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에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많이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아이홀은 오스트리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특히 아이홀은 그러면 성격과 처우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권위나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홀은 어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주장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아이 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쉽지 않거든요. 그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는 자가 또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범죄 여부를 떠나서 사랑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격과 범죄인데요. 크레치먼을 볼까요? 이 크레치먼은 인간의 기질과 체형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1921년 체격과 성격에서 발표했어요. 특히 순한 기질, 순하다, 흐름에 밝다, 좀 자연의 이치에 맞게 잘 돌아간다 그런 뜻이겠죠? 순한 기질, 사교적이고 개방적이고 명랑쾌활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조용하고 침착한 면이 있습니다. 이 순한 기질은 그러다 보니까 비만, 비만형이 뚱뚱하다는 표현이잖아요. 비만형이 체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사교적이고 개방적이고 명랑쾌활하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다르겠죠. 하여간 순한 기질 잊지 마십시오. 분열 기질. 분열. 왠지 모르게 분열한다. 사교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피스적이었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 변덕이 심하고 민감하겠죠. 잘 변한다. 둔감하다. 조울증. 약간 범죄형, 그죠? 민감하고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이 생각되지 않나요? 분열기질? 이런 부분은 쇠작형, 즉 많이 마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 자, 점액기질. 점액, 잘 달라붙는다. 점액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잘 붙는 액체. 사물에 집착하고 착실하고 신중하지만 사물에 집착한다. 그리고 급하고 발작을 일으킨다. 집착하다 보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면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목표를 하고 말 거야. 이기고 말 거야. 목숨 걸잖아요. 그죠? 투사. 급하죠. 우리가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은 투사형이 좀 많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싸우는 거, 어떤 그 대결 의식 강해야 되겠죠. 점액 기질입니다. 점액 기질. 자, 슈바프는 3,052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체격을 조사했는데요. 크레치머가 세 가지로 발표했다면, 크레치머의 유형을 세 가지로 다시 맞춘 거죠. 즉, 우리 여러 가지 형을 슈바프가 했는데요. 특히 슈바프는 범죄자의 체격 비만형이 범죄자 중에 10%, 세장형은 34%, 투사형은 13%.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많은 게 세장형이죠. 마른 친구. 그 다음에 투사형이 13%, 비만형이 10%. 두 가지 이상 체격을 특징을 갖는 것은 혼합형이 36%, 발육 이상이 7%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크게 크레치머는 세 가지 유형으로 맞췄죠. 크레치머의 여러 가지 형을 슈바프는 세 가지 형으로 맞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레치머와 슈바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격을 가지고 이 크레치머는 다양하게 분류를 했고, 슈바프는 세 가지로 했고, 그죠? 자, 슈바프는 결론을 냈는데요. 비만형이 범죄가 아무리 적다. 그 다음에 마른 친구, 세장형의 범죄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자, 리들. 이 리들도 재밌게 발표를 했죠. 800명의 상습 범죄자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세장형과 상습 범죄의 관련성이 주장했죠. 특히 세장형 중에 33%가 상습자였더라. 그 다음에 투사형이 25%, 비만형이 15%. 이렇게 해서 세장형이 상습 범죄자와 관련이 있다. 리들 주장입니다. 저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학생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비만형, 세장형, 투사형 조사해서 발표하면 여기 실릴 수 있겠죠? 자, 셀던의 연구는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신체 측정을 했는데요. 생명 발생 원인은 배아죠, 배아. 여기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있는데, 특히 안쪽이 발달한 내배엽, 소화기 계통이 발달했고요. 외견은 뚱뚱하고 팔다리가 짧는 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배엽은 근육입니다. 근육이나 권력이 발달한 친구들인데 흉곽이 넓고 팔다리가 긴 자가 많습니다. 중배엽. 외배엽 밖에 피부나 세포 조직의 발달이 중심이 되는데요. 외견상 마른 형에 어깨형 자가 많다. 그래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있다. 셀던입니다. 셀던의 주장입니다. 제리는 와인드러와 함께 1949년 범죄자의 유형에서 범죄자의 특질은 체형과 관계없이 행동 양식의 특질, 성격 경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을 구별했는데, 노동 기피에 의한 직업적 범죄자, 저항력 박약에 대한 제3범, 범죄자 제3범, 공격성인 폭력 범죄자, 성적 절연 성범죄자로 구별했습니다. 제리.
오늘도 좀 많이 쓰고 있죠,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위기범죄자, 위기범, 원시반응범, 확신범, 사회훈련 부족한 범죄자 다양하게 구별했죠. 쉐리. 자, 지능과 범죄에 고다드가 주장한 게 있어요. 미국의 정신측정학파의 제1인자인데요. 정신측정학파, 정신. 1914년에서 1914년도에 16개의 교정시설, 꽤 많죠. 16개면 그죠? 수용자의 지능을 좀 분석한 거예요. 각 시설의 수용자의 한 28%에서 89%가 평균 약 50% 반이 정신박약자다. 고다드가 발표한 게 좀 무섭지 않나요? 정신이 약간 부족하는 거, 정신박약자가 50% 나온다. 무서운 수치죠, 그죠? 무서운 수치예요. 고다드. 자, 고다드가 내린 결론 한번 볼까요? 고다드. 모든 범죄자는 정신박약이고 잠재적 범죄자다. 정신박약과 그러면 늘 갇혀 있어야죠. 감옥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죠. 감옥. 왜? 모든 범죄자는 정신박약이고 범죄자니까 사회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범죄와 지능의 최대 단일 원인은 저지능이다. 저지능. 그 대부분은 정신박약에 속한다. 고다드. 고다드가 내린 어떤 범죄의 양 다 맞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고다드는 자기가 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즉 지능은 유전되고 범죄 방지를 위해서 단종해야 된다. 무서운 얘기죠. 오늘날 고다드가 단종시키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권 문제가 엄청 나오겠죠. 고다드. 하지만 정신박약과 저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될 부분이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죠? 자,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지능 상태와 범죄 관계를 연구하는 지능 측정학파의 대표적 인물은 무엇일까요? 지능 상태와 범죄. 1번 크레치머, 나, 고다드, 다, 셀던, 라, 제리. 몇 번인가요? 지능 상태. 방금 전에 했죠? 고다드. 모든 범죄는 지능자, 정신박약자다. 고다드. 지능과 범죄 관련성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이트. 성격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냈죠. 제가 설명드렸죠. 각기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실의 지배 원리를 따르며 쾌락과 도덕의 조절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가, 원초와. 지금 이 문제 중에 가장 볼 게 조절자죠. 조절자. 그죠? 가, 원초와, 나, 초자하. 다, 리비도, 라, 자하. 뭐죠? 자아죠. 원초와는 태어날 때, 나는 자아는 조절자 역할을 하고, 초자아는 도덕에 기반을 두고 하고 있죠. 밑에 해설 볼까요? 원초와는 쾌락의 지배를 받으며 초자아는 도덕의 지배를 받는다. 그죠? 3번 인간의 체형 중 크레치머의 분류. 크레치머가 분류를 했죠. 그죠? 대표적인 거 해볼까요? 가, 순환기질. 나, 점액기질. 다, 파괴형 기질. 라, 분열기질.
아시겠죠? 자, 파괴형 관계없죠? 크레치머는 인간의 체형을 순환과 점액, 분열 기질로 구별을 했죠. 자, 요약 정리 한번 볼까요? 프로이트는 1900에서 1400년, 1914년도에 크게 구별했죠. 유아기, 리비도, 아빠를 적으로 하는 근친상간의 욕망이 있는 오이디푸스 했고요. 또한 그 신구조론에 중점을 두고 원초와 자아, 초자에 구별했죠.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은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구별했죠. 크레치머는 순환기질, 분열기질, 크게 점액기질로 했죠. 하지만 슈바프는 범죄자에는 비만형이 적다. 하지만 쇄장형, 마른 친구는 젊은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다. 했고요. 리들은 그 쇄장형과 상습 범죄자와 관련성을 주장했죠. 마른 친구가 상습 범죄자가 많다. 리들. 그 다음에 미국의 정신측정학자 1인자인 고다드. 방금 전에 했죠. 고다드는 모든 범죄자는 정신박약자고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단종해야 된다. 주장한 고다드.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